자, 이번엔 핵심 이슈들을 콕콕 짚어드리는 월가로 움직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종전 이슈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 간밤에도 국제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좀 반가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19일이죠. 이 종전 합의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란의 석유 판매 제재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역사적인 종전 합의 서명 이후 이 미국이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 즉시 풀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9일 정식 서명식이 끝나는 대로 이란의 원유 수출은 물론 이와 관련된 금융 거래, 운송, 그리고 보험까지 전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미군의 해상 봉쇄망을 뚫고 이란 유조선이 오만만을 통과한 첫 사례가 간밤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본격적인 협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재정적 당근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파격적인 선제 조건까지 내걸면서 어쨌든 좀 좋은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60일 동안 이어질 세부 협상의 핵심 쟁점 그리고 조건들은 뭐가 될까요? 네, 사실 이번 제재 완화 어디까지나 이란의 태도를 보겠다라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단계를 밟아가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미국과 이란 양국은 앞으로 2달간 적대 행위를 멈추고 이란의 비핵화 조치 그리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전 해제를 목표로 치열한 밀당을 벌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고위 관료는 이번 석유 제재 완화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얼마나 동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얼마나 투명하게 개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결국에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따라 이 향후 최종 타결의 성패를 가를 이 핵심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국제유가를 잠재울 만한 이 상승세를 진정시킬 만한 반가운 뉴스들이 간밤에 또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레벨을 유지할 거란 얘기들도 또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100달러 전망치를 그대로 고수한 곳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바클레이즈가 국제유가가 낮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먼저 내놨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 타결로 오는 금요일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예정이지만 전쟁으로 인해 원유 공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온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최근 브렌트유 가격이 3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가 전망치 배럴당 100달러로 아직까지도 높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항로 재조정 그리고 물류 병목 현상 해소 또 생산시설 복구 등의 최소 수주일이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언제든 분쟁이 재발할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유가 상승 압력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클레이즈랑 다르게 또 다른 IB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더 낮아질 거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낮춰잡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바클레이즈는 사실 신중론을 조금 보인 입장인데 반대로 시티나 골드만삭스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유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역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유가 전망치 현재는 하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특히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7월 중하순이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3분기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존 110달러에서 75달러로 4분기에는 70달러로 크게 낮춰 잡았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역시 7월 말 이후로는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전쟁 전 유가 6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된 만큼 원유 시장의 시선, 이제는 내년도 공급 과잉 우려와 같은 취약한 또 수요 환경으로 다시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도 좀 하루빨리 안정이 돼서 주유비도 좀 내렸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주유소 갈 때마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자, 끝으로 내일 이 시간이면 FOMC 회의 결과도 공개가 되죠. 사실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
민지 아나운서가 좀 특별히 눈여겨보고 있는 뭐 관전 포인트랄까 아니면 뭐 핵심 변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연준 회의가 나오면 가장 많이 주목하시는 게 점도표 이렇게 점점점 찍혀 있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은 이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케빈 워시 신임 미국 연준 의장이 취임 후 첫 FOMC 회의에서 자신의 금리 전망을 담고 있는 점도표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점도표는 위원들이 예상하고 있는 향후 금리 경로 이것을 점으로 표현해서 이 시장이 연준의 기류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지표인데요. 현지 언론과 골드만삭스 등 주요 IB들은 워시 의장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판단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평소 점도표가 연준의 정책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케빈 워시 이 작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본 모습입니다. 워시 의장은 과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도 연준이 미래 정책 방향을 미리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지난 2021년 인플레이션 급등 당시 연준이 물가를 일시적 현상으로 오판했던 이런 사례를 꼬집었고요. 한번 전망을 제시하면 연준 스스로도 그 틀 안에 갇히게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리 정해진 전망에 집착하기보다 오히려 실제 회의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데이터를 유연하게 반영해 판단하는 것이 정책 오류를 줄이는 길이라며 연준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점도표 제출을 이렇게 거부하게 될 경우 시장과의 소통에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점도표가 연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중요 창구로 작동을 했던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자료가 생략된다면 투자자들 연준 내 매파적 기류를 숨기려는 그런 시도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기준금리 동결 여부와 더불어 점도표 제출 여부 그리고 성명서 문구 변화 등 이 워시 의장이 새롭게 이끌어갈 연준의 새로운 소통 전략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점도표를 제출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케빈 워시도 좀 생각이 많이 복잡할 듯합니다.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표 잠시 보여주시죠.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점도표가 되겠죠. 아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연준 내 매파 기류를 좀 잘 파악해보는 게 중요할 듯하고요. 그리고 케빈 워시의 코멘트들, 발언들도 월가 IB들의 리포트를 보면은 거의 뭐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뜯어서 볼 거라고 합니다. 매파 발언들이 얼마나 많이 담길지 단어조차도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와 기업 재고가 공개되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 이번엔 좀 부진하게 나올 거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소매 판매 지표 통해서 소비 심리까지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